나라 살림도 빚더미라 충격실상 공개한다. 사실 나라 살림이 빚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나쁘니까 세금이 그만큼 덜 거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업들을 옥죄는 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세금은 계속 적게 거칠 겁니다. 세금이 적게 거치면 적게 거칠수록 나라 살림은 자꾸 빚더미가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9월 국가재정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439조 4천억 원입니다. 총 지출은 492조 3천억 원이에요. 통합재정수지 이거는 4대 기금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52조 9천억 원의 마이너스예요. 나라 살림이 52조 9천억 원이 적자라는 거예요. 빚더미잖아요. 빚더미. 엄청난 빚더미잖아요. 문제는요. 이 통합재정수지 전체 나라 살림의 빚더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통합재정수지가 박근혜 대통령 때 좋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탄핵을 비록 당했지만 국가 경제에는요 굉장히 크게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2017년에 통합재정수지가 24조 흑자예요. 2018년에도 31조 2천억 흑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12조 적자가 나더니요 2020년 최악이에요. 71조 2천억 원의 적자. 2021년에도 30조 4천억 원의 적자. 2022년 정권교체기입니다. 이때도 64조 6천억 원의 적자. 적자가 장난 아니죠. 이 정권교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네 책임도 내 책임도 아니니까 그냥 퍼주자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현실이 됐던 거고요. 2023년도 36조 8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게 말입니다. 2024년은 1월에서 9월까지 벌써 52조 9천억 원의 적자예요. 연간 목표가 44조 4천억 원의 적자만 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연간 목표보다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충격적인 실상이에요. 연간 목표보다도 넘어버렸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이 안 거친다는 거예요. 돈이. 세금이 안 거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잘 아시잖아요. 세금 낼 돈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요. 세금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몇몇 기업들은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중견기업인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충격적인 상황은 계속된다고 봐야 되죠. 순수 나라 살림 지표가 관리재정수지거든요. 이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벌써 말입니다. 91조 5천억 원이에요. 올해 예상되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요. 91조 6천억 원이거든요. 이제 이것도 넘어서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대로 간다면 2020년 112조의 적자, 2022년 117조의 적자 이거를 버금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벌써 역대로 보면 세 번째. 충격적인 숫자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진짜 잘했다니까요. 2016년에는 22조 7천억 원의 적자, GDP 대비 적자 비율이 1.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무려 5.4% 적자가 났고요. 2022년에도 5% 적자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적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적자가 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충격 빚더미 충격적인 실상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 어려우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건 결국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의무 지출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법으로 모든 것을 법제화해 놓으니까요. 의무 지출 비용이 2024년에 53%나 돼요. 53%. 장난 아니잖아요. 의무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면 재량 지출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점점 막힙니다. 예. 재량 지출이 많아야지 나쁜 어떤 요소, 나쁜 분야에는 돈을 좀 부어서 그 경제가 잘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의무 지출만 많으면 법으로 강제해서 지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나쁘면. 경제가 나쁘면요. 지금 계속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4년 2.4% 경제 성장률 전망하는데 이거 안 될 가능성 큽니다. 2.2%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게다가 2025년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는 그래도 좀 그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낼 거니까. 예, 작년에는 적자를 내서 못 냈지만 올해는 그래도 흑자를 내니까 좀 낼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성장이에요. 저성장에다가 의무 지출 비중은 내년에는 54.5%까지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 빚은요 점점 커지겠죠. 2023년에 45.5% 1126조 7천억 원인데 이거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포퓰리즘에 의한 법제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의무지출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무지출이 안 늘어나니 아니에요. 의무지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뭐 노령연금을 더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병사 월급을 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못 줄이거든요.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상황 앞으로도 더 어려워진다. 지금은 충격 실상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충격 실상이 아니라 최악의 실상이라는 표현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살림은요.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꼬여간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올감했던 법제화들 다 시장 경제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빚은 충격적인 수준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